그다음 마지막 파트 조금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216페이지부터 각종 절차들 먼저 공지해 주자. 이거 조문특강에서도 똑같이 했던 거죠. 의사의 의안 공지, 의사의 반환 공지. 절차는 주체기간 쓰면 효과로 정리합니다. 주체 출원이니 똑같이 기간 12개월 이내 출원하면서 공지된 날부터 1년하고 12개월은 똑같은 거예요. 서면 여기서 차이가 있지. 출원서에 취지 표시하고 출원부터 30일 이내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여긴 그게 없어요. 취지 표시 필요 없고 증명서류는 나중에 뭔가 공지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신사가 중에 신경 쓰는 건 거제로 나올 거거든요. 그때 그거 내 건데요? 왜 공지됐지? 그거 내 건데?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효과는 29조이란 각호지 없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취급한다. 그 다음에 얘랑 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공개 매체 차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얘는 출원 공개나 등록 공고를 통한 매체, 출원 공개 매체로 등록 공고 매체로 된 것은 의사의 의안 공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얘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무권리자 출원이 출원 공개되면 의사의 반환 공지할 수 있다라고 심사 기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판례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저 판례에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이건 뭐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공지를 했고 여기서 한번 또 공지를 했어요. 이게 뭐 연속된 공개 행위 그렇게도 표현하고 여기 유튜브에 올리면 유튜브 누군가가 블로그로 퍼날르고 이런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여기 출원하면 원칙은 공개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각 행위별로 30초 해야 돼요. 취지 쓴다는 게 뭐 쓰는 거냐면 실무적으로 공개된 일자하고 공개된 형태 쓰는 겁니다. 유튜브는 유튜브, 블로그는 블로그, 몇 월 며칠 이렇게 쓰는 건데 이 일자가 다 다르잖아. 그럼 일자별로 취지 쓰고 일자별로 증명서 내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이거 뒤에 걸 못 냈어. 그러면 최초 것만 적법하게 하면 연속된 공개에 대해서 3조를 절차를 밟지 않다. 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게 이거예요. 서면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9장 각호지 인정하지 않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 판례에서 할 거예요. 연속된 공개 행위에 대해서는 최초 건만 3초 정확하게 하면 그 후속 건은 3초 봐도 공지의 효과 준다. 판례에서 할 겁니다. 저거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 저게 제일 중요해요. 216페이지 1번 의의취지 간단히 보시고 2번 절차 1번 의사의안 공지 방가로 1번 주체 출원이니 기간 공지부터 1년 이내에 서면 출원서에 취지 표시하고 출원부터 30일 증명서 제출. 그 다음에 이거 맨날 시험 문제 나와요. 출원 시에 취지 표시 안 했어도 보안 수수료를 납부하고 3초 3만 기간에 취지나 증명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방가로 1번 3초 3만 신설. 그 국법상 치고는 2차 시험에서 작성할 내용들이고요.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 4번 개정법. 첫 번째 줄. 보안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47조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두 번째 줄. 특허 일정 또는 세 번째 줄. 특허 일정 심결 등본 송달받는 후 3개월, 다만 설정료는 좀 빠른 날까지. 이렇게. 이게 특허 일정 받는 후 3개월 또는 설정료는 좀 빠른 날까지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그랬어요. 217페이지 2번 의사의 반환 공지, 방가로 1번 주체 출원인 기간, 공지부터 1년 이내 출원하고 두 번째 줄. 거주를 통지가 있을 때 주장 증명하면 족하다. 3번 구체적인 경우는 방가로 3번 이것만 체크해 두세요. 이거 뭐 기본관련 조문특강에서도 했었는데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갑이 일본에서 공지는 아무 데서나 해도 돼요. 공지하고 갑이 일본에서 출원한 것을 한국에서
우주할 때. 외국과 갖다 우주하는 걸 조약우주라고 하고요. 이번엔 반대로 이게 한국이었어요. 한국에서 추구하는 것을 우주한다. 이걸 국내 우주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것까지 3초까지 같이 하고 싶어. 이때 요거 1년 이내라는 기간에 적용의 차이점이 있다. 조약우주 할 때에는 이날이 1년 이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국내 우주 할 때에는 우선위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날이 1년 이내 들어오는데 이날을 우선이라고 하는데 국내 우주에서는 1년 이내일 때도 우선을 인정, 조약우주일 때는 1년 이내에 우선을 인정 안 해서 출원일 기준. 이거 헷갈리면 그림만 그리시고 외우시면 돼요. 맨날 시험 치러. 그래서 방가로 3번 국내 우수권 주장 출원만 특이 취급해 두시면 됩니다. 제목만 밑줄 쳐도 돼요. 3번 효과 1번 적법한 경우 첫 번째 줄 신규 진보성 판단 시 당해 공지를 인용 발명을 고지한다. 인용 발명이라는 게 29장 각호지 얘기합니다. 29장 각호지를 인용 발명, 비교 대상 발명, 선행 공지 발명, 공지 발명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색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4번 관련 문제 1번 복수의 공정위가 있는 경우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 판례 강의에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발명자가 직접 공개해야만 하는지 이건 2차 시험 한번 나온 적 있는데 이렇게 두 개 판례에서 할 겁니다. 219페이지 편하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21페이지 사례 연습이라고 있는데 이게 항상 신진선언 문제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조문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사 기준 신진선언 사례 문제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심사에 써 있는 거. 그게 이겁니다. 워딩으로 써 있는데 이 워딩 저는 추천하는 게 물론 시간이 없으면 넘어가셔도 좋은데 문제풀이 강의에서 다시 해드릴 거니까 한 번만 읽어보고 직접 그림 그리시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문제 풀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너무 쉬운데 워딩을 그림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어서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 최대한 편하게 100점 맞을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어서 이거 지금 부담된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문제풀이 강의에서 순차적으로 다 해드릴 겁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만 한번 해보세요. 그림을. 224페이지 표 외우시고 225페이지 보정. 주체 출원이니 이거 얼마 전에 조문특강에서도 했었다. 기간 잘 나누세요. 4가지 기간. 자진 보정 기간, 최초 거절을 통지했다는 의견 제출 기간, 최후 거절을 통지했다는 의견 제출 기간. 그 다음에 이거 재심사 청구 시간. 죄송한데 그 조문특강 서브집에 조금 제가 누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특허 결정 또는 거저 결정 후 재심사 청구 시. 거저 결정만 써 있으면 앞에다 특허 결정 꼭 같이 써주세요. 서면은 보정 쓰면 됩니다. 효과는 명서 들으면 보정 효과 나옵니다. 그 다음에 47조는 요거 자체만으로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 이거와 연계시켜서 심사관이 심사 쪽하고 하이브리드 문제로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파트 4 심사. 이거 심사가 스텝 1. 보정이 있으면 보정을 받아들일까, 그걸 승인한다는 표현을 써요. 아니면 각하할까. 효과가 나온 다음에 잘라버릴까. 이거 승인할까, 각하할까. 그다음 스텝 2. 지금 문제되는 것을 통지를 할까, 거저 결정을 할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심사관님의 심사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거라고 했어요. 심사 대상 확정하고. 심사 대상 확정할 때 보정이 있는지 여부 보고 보정이 있다 하더라도 잘라버릴지 각하할지 여부를 보는 게 심사 대상 확정. 그 다음 두 번째, 확정된 심사 대상으로 기통지 거절 이유가 극복되는지를 먼저 봅니다. 한 번 기회 준 거 극복이 안 됐으면 거저 결정. 근데 이게 극복이 됐거나 아니면 지금 처음 심사에서 통지한 게 없어. 그러면 3번. 새로운 거절가 있는지를 봐서
전혀 없어. 특허 결정. 있으면 곧바로 거저 결정할 수 없어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알려주고 거저 결정해야 됩니다. 사유별로. 안 알려준 사유로는 거저 결정할 수가 없어. 또 통제해야 돼. 통제할 때에는 최초와 최후를 구분해서 통제합니다. 이게 여기. 기존에 한번 예고 통지했던 거면은 또 통지 안 해, 거저 결정. 기존에 예고 통지 안 했던 거면은 또 통지하는 거야, 새로운 통지. 지금 문제점을 통지로 할까, 거저 결정할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기존에 통지했던 거하고 똑같은지 아니면 새로운 건지. 스텝 3, 만약에 통지한다면 최초로 할지 최후로 할지.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심사하는 거고 이거를 변형시켜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 판례에서 할 거고요. 이것도 판례에서 할 겁니다. 그 다음 얘도 판례에서 몇 가지 더 보충을 할 거고요. 참고로 자진 보정이나 최초 거주를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을 보정한 것은 무조건 승인이라고 했어요. 각하 얘기도 나오면 안 돼. 그럼 각하는 언제냐? 이거. 일단은 심사관이 귀찮은 단계가 와야 돼. 그러니까 최후 거주를 통지나 증임사 청구 시. 이 상태에서 신규 사항 추가하거나 청구 범위 감잘명 빼발 안 하거나 이걸 다른 말로 확장이라고 한다고 했어. 정특강에서. 그 다음에 새로운 거주료가 있거나 새로운 거주료가 있어도 청구항 삭제에 따른 건 제외. 근데 이 청구항 삭제에 따라서 제외하는 케이스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판례 강의에서 아주 중요하게 할 겁니다. 맨날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외우라고 그랬어. 정특강에서. 이거 외우면 웬만한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보정기간 나눠서 자진 보정기간, 최초 거주를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최후 거주를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특허 결정이나 거주 결정 받고 나서 증임사 청구 시. 신규 사항을 추가했어요. 여기는 무조건 승인. 그 다음에 이건 거주료도 해당되기 때문에 통지해야 됩니다. 최초 거주를 통지. 논리는 시간 되시면 한 번만 공식에 따라서 대입을 해서 이해해 보시고 시간이 안 되시면 이거 그냥 외우셔도 돼요. 이것만 외우면 문제 다 풀 수 있거든요. 심플하게. 최초 때는 무조건 승인. 자진이나 최초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각하 나오면 안 돼요. 그냥 승인. 그 다음에 이건 최후 통제. 그 다음 최후나 진사에서 이거 하면은 각하해버립니다. 각하하면은 거의 90% 거저 결정 나와요. 이번에는 청구 범위 확장했을 때 감잘명 빼박이 아닌 경우 자진 보정에서 이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절료도 아니에요. 최초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절료도 아니에요. 여기는 각하시켜버려요. 심사관님이 이제 성가시게 하지 말라고 잘라버려요. 그 다음 마지막 이거까지 2회 이상 보정했을 때 여기는 각각 다유효. 이건 맨 마지막 것만. 그 절차 총칙에서 정특강에서 얼마 전에 외웠었죠. 이건 맨 처음 것만. 이렇게. 보정은 이쪽 심사관 심사하고 연결시켜서 같이 세트 메뉴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심사관 심사라는 것은 통지할까, 거저 결정할까, 특허 결정할까, 보존 결정할까 이 라인이에요. 결정들이 뭔가 종결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예고 통지하고 결정할까 이 라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요 정도 속도는 어때요? 이런 거는. 이건 괜찮아요? 좀더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아 이것도 빨라요? 사실 제가 이거는 기본서 보고 나서 그렇죠. 지금은 기본서 보시고 오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조문특강 보시다가 빠르시면 기본서 독자적으로 해당 파트 먼저 간단하게 읽어오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용 요약은 너무 힘드시면 글자가 많아서 요 목차로만 되어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보시고 오셔도 조문특강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속도와 이 정리가 사실 조문특강은 거의 겹쳐요. 거의 똑같았는데 기본서를 간단하게 보고 온 경우와 보고 오지 않은 경우에 차이가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저한테 상담을 주시고요. 지금 밑줄 강의라든가 조문특 강의, 기본 강의 후에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 하면은 추천드리는 게 표로, 표 말고 목차되어 있는 거 제일 앞부분 그것만 짧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5페이지.
그래서 뭐 지금 이 강의를 다들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미 강의여서 안 듣는 분들이 많아서 조문특 강의 좀 어려우신 분들은 밑줄 강의와 조문특 강의 같이 들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밑줄 강의에서 해당 파트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조문특 강의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훨씬 더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 강의 끝나고 나서 조문특 강의 바로 왔는데 너무 잘린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가시면 돼요. 225페이지 보정 1번 의 취지는 간단히 보시고 2번 절차 첫 번째 출원인이 기간 자진 보정 최초 고통 최후 고통 근데 여기도 죄송하네요. 거기 거주 결정 앞에다가 특허 결정 하나만 써주세요. 특허 결정 또는 거주 결정에 따른 재임사 청구 시 서면 보정서 출원된다. 3번 보정범위 개괄 이거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2번 심사 결과에 따른 보정범위 얘도 그 워딩으로는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이 표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 표에 대한 워딩 부분인데 저 표만 하시면 됩니다. 4번 보정범위 구체적 내용 1번 사실 이한 이거 판례 내용인데 체크만 해두시고요.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많이 할 겁니다. 방가로 1번 체크해 두시고 방가로 2번은 잘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방가로 1번이 사실상 전단, 방가로 2번이 사실상 후단인데 그 다음 가로 2번 사실 사망 방가로 1번 두 번째 줄 감축 감 그 다음 전줄 끝에 잘못 잘 세 번째 줄 명확하게 하는 경우 명 그 다음 로마자 4를 저는 빼박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기본 강의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신규사항이 추가돼서 문제가 됐어 신규사항 추가 전으로 돌아가거나 돌아가면서 감자명하는 거 이거 빼박이라고 표현했었죠. 감자명 빼박 방가로 2번에 요즘에는 이런 거 올드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IPAT 검수위원 가니까 거기는 이 문제를 출제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아닌데요 하려다가 말았는데 거기 방가로 2번 청구의 감축 가번 첫 번째 줄 끝에 수치 범위 축소 이거는 왜 감축인지 알겠죠? 120에서 200이라고 되는 것을 150에서 170으로 해. 레인지 줄어들었잖아. 감축 맞잖아요. 그 다음에 상위 개념, 하위 개념. 똑같아. 수치 범위 축소하고 상위 개념, 하위 개념 레인지 줄어들었습니다. 택일적 기재. 택일적 기재가 뭐라 그랬어요? 마쿠시 타입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마쿠시 타입 하나 빼버려. 발명이 줄어든 거예요. A 또는 B 또는 C인데 A 또는 B로 하겠다. 그럼 C 날려버렸잖아. 레인지 줄어든 겁니다. 다수항을 인용한 거에서 이걸 마쿠시에서 저 구성 잘라버린 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답안에 첫 번째 끝에 직렬적 부가가 저는 이런 표현 시험 문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별리타 시험에 절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90년도엔 이렇게 나왔어요. 최근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IPAT에서 이걸 넣으려고 하시길래 높아시면 잠깐 말씀드리면 직렬적 부가 안 씁니다. 요즘에 진짜 이런 표현. 이걸 얘기하는 거죠. A 플러스 B를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하는 거. 저는 이걸 수업 시간에 부가라고 표현했었죠. 옛날에는 90년도에는 직렬적 부가고 병렬적 부가라고 해서 병렬적 부가가 이 마쿠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A 또는 B를 A 또는 B 또는 C 이건 총공의 확장, 이건 총공의 감축 서로 다른 거거든요. 부가를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쓰는데 요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이게 부가고 이거 그냥 마쿠시에 따른 총공의 확장이라고 하지 병렬, 직렬 표현 안 씁니다만 혹시라도 해서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본 강의나 조문특 강의에서 이런 건 말씀도 안 드릴 거예요. 227페이지 자율명은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되고 5번 보존효과 필요 없고 6번 복수회 1번 자진보정기간에 복수하면 각각 고려 2번 최초 치유 거절을 통제에 따른 의견 주시면 복수한 경우는 밑에 줄 마지막 것만 3번 여기도 죄송합니다. 그 거절결정 앞에 특허결정 하나만 넣어주세요. 특허결정, 거절결정에 따른 징서 청구 시 복수 보정한 경우는 최초 보정만 고려 7번 관련 문제 1번 출원 일부 취하 1번 허용 여부 체크만 해주시고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228페이지 보정각하 보정각하도 조문특 강에서 정리해드렸습니다만 여기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쟁점이 이렇게 돼요. 사유 그 다음에 얘는 예고 통지 유일하게 안 합니다. 그리고 단독 보입은 안 돼요. 거부심에서 거절결정과 함께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후속 절차 진행되면 번복 안 됩니다. 요 라인.
보존각하 1번 의치지 2차를 위해서 간단히 참고하시고 2번 청구항 삭제 보정. 그게 여기 좀 판례 내용들인데 그 제가 괄호 2번에 보존각하 결정을 하지 않는 상황 반괄호 1번, 반괄호 2번, 반괄호 3번하고 밑에 괄호 4번 이렇게가 케이스 1, 2, 3, 4 얘기입니다. 괄호 2번에 반괄호 1번이 케이스 1, 반괄호 1번이 케이스 2, 반괄호 3가 케이스 3, 그 다음에 괄호 4번이 케이스 4인데 케이스 1, 2, 3, 4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판례 강의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얘기한 거예요. 케이스 1, 2, 3, 4. 이거 케이스 1, 2, 3, 4. 최후나 재심사 단계에서 신규 사항 추가, 청구 범위 확장, 새로운 거주가 있을 때 보존각하 하는데 새로운 거주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항 삭제 때문에 나온 새로운 거주는 보존각하 하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된 케이스가 1, 2, 3, 4가 있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9페이지 뭐 1번, 2번 있는데 이거 워딩만 간단히 보시고 이겁니다. 번복 불가. 넘어갔으면 끝. 넘어갔으면 끝이라는 내재의식만 있으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문제풀이 강의에서 또 센스 말씀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부터는 방금 상담하면서도 들었는데 부담되시면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워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괜찮아요. 지금 속도감 있게 초반엔 속도감 있게 빼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글 읽는 걸 싫어하는데 글 읽는 것 때문에 늦어진다면 글 읽지 말고 넘어갔어요. 그럼 내용을 빼버리시고 목차만 좀 보셔도 된다. 아파트만. 다만 내가 글 읽는 걸 편애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강사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철저하게 습득하는 것이 내 최신상 맞다 하시는 분들을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제가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구어체 스타일로 비슷하게 해놨다고 해서 해설을 그런 분들한테는 또 추천을 하고요. 부담 없이 한번 읽기에는. 물론 최종적으로 외우는 건 표고요. 부담 없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각종 해설이나 심사기준 예시들이나 이런 것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고거절 통진하고 어떻게 하면 최초거절 통진을 나오는 게 네모 박스들이 다 심사기준 예시입니다. 이것도 부담 없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언젠간 도움이 됩니다. 1차나 2차나. 부담 되시는 분들은 얘네들도 문제풀이 강의 되면 다 센스로 요약 정리해드릴 거니까 필수까지는 아니고요. 다 나중에 도와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239페이지에도 심사기준 사례 있습니다. 이것도 부담이 없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데 부담이 되는 분들은 어떻게 푸는지 다 문제풀이 강의에서 간단한 요령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대신 241페이지 항상 맨 마지막에 있는 표들은 꼭 외우시고요. 241페이지 표 외우고 242페이지 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외워야 됩니다. 이게 요령의 제일 하이라이트 표이기 때문에 이거 외우시고 보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 분리 변경 쑥 비교를 하면 아 이거 너무 많이 했다. 아, 이 분할 분리 변경까지는 수업 나갔어요? 조금특가? 네. 그건 어때요? 그거는 딱 외워졌어 지금? 그거 못 외워서. 아 그거 못 외웠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나서. 그래? 분할 분리 변경 구분해서 외우세요. 얘 내년에 100%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주체 원추론이라 할 수 있어요. 이거 똑같지? 다 원추론이네. 기간 이게 좀 달라요 애들끼리. 분할은 우정 가는 기간 또는 거저요청 반납 3개월 특허요청 반납 3개월 또는 설정종 빠른 날까지 79조에 따른 설정종으로 납부 전까지가 특허요청 반납 3개월 또는 설정종 빠른 날 그 얘기입니다. 분리는 기각 신결 받은 날부터 3개월, 30일. 거저요청 불복시만 기각 신결 받은 날부터 30일. 변경 출원은 최초 거저요청 받은 날부터 3개월. 그리고 최초자 붙어있는 거 이해하고 잘 구분하시고. 이거는 그림을 이제 기본 강의나 전문 특강에서 최초 거저요청이 어떤 개념인지는 그림을 그려드렸었습니다. 서면 좀 더 똑같아요. 출원서에 취지 표시하고 원출원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간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어차피 서로 다른 것만 시험이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 효과부터 말렸었나요? 효과가 이제 소급표 예외 30, 30, 30 거기서부터 자, 이거 우리 그 다른 분들도 잘 안 되면 한번 외워보세요. 문제 풀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겁니다. 아까도 했네요. 출원 소급표가 있는데
소급표 없는 예외들이 있습니다. 그게 확선지위, 그 다음에 3조 공지의 주장, 취지표시, 54조 조약우주 취지표시, 55조 국내우주 취지표시 이런 거 출원 소급표 예외 다 똑같습니다. 예외. 그 다음에 30일, 3개월 라인. 번역문, 청구범위, 심사청구, 조약우주 증명서류. 추가적으로 30, 3개월 더 주는 거. 이게 분리 출원은 심사청구만 있고 나머지는 없고 변경 출원은 똑같고요. 이게 효과. 소급표 주는데 예외 있고 30, 3개월에서 분리 출원만 차이가 좀 있고. 잘 안 되면 그냥 외워보세요. 뭐 월말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문제 풀다 보면 아 그런 거였구나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뭐 상담 요청도 계속 하시고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두꺼운 기본수로 갔다가 두꺼운 기본수 읽다 보니까 또 진도가 안 빠져. 진도가 안 빠지니까 손 놔버렸어. 그러면 이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공부는 항상 밑반죽이 물붓기라고 했어요. 물이 다 떨어지긴 또 부어야 되는데 내가 좀 부담된다고 해서 붓는 거를 멈춰버려. 그러면은 나중에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붓는 게 부담스러울 땐 저한테 꼭 상담 주세요. 제가 부담스럽지 않게 만들어드릴게요. 부담하지 않으면서 꼭 액션을 해야 되거든. 이게 사람의 본성이더라고요. 내가 인정되는 허용치를 벗어나면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더 안 하게 돼요. 근데 인정하는 허용치보다 너무 낮게 하면 이것도 너무 낮대. 그래서 인정하는 허용치에서 약간 꼴딱꼴딱 해야지 가장 긴장감 있게 하거든요. 그 수준을 제가 조언들을 많이 드릴 테니까 저 이거 공부하기 싫어져요 하면 상담 주세요. 줄여드릴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많이 힘드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필기노트나 기본서나 다지가지 마시고 이걸 외우신 다음에 하여튼 OX 빨리 내겠습니다. OX를 먼저 가세요. 그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주체 기간 서면 효과. 효과도 소급표 예외 30일, 3개월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대신하 그러면 여기 우주 자동 승계 규정이 있습니다. 원출에서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우선권 주장 효과를 자동으로 승계하는 거고 서면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자동 승계 규정이 분할하고 분리는데 변경이 없어요. 이거는 되시나요? 자동 승계. 그 다음에 이거 분리 출원에서 각종 제한. 아까도 했네요. 임시명세서 안 돼. 외국어 안 돼. 재분할, 재분리, 재변경, 재심사 청구 안 돼. 임시명세서 안 돼. 외국어 안 돼. 제재 안 돼. 이렇게. 다시 주체, 기간, 서면, 효과. 효과는 소급표인데 예외 30일, 3개월 구분해서 외우고 그 다음에 우선권 주장 자동 승계. 원출에서 우선권 주장했으면 분할 출원해서 관련된 서면 표시 안 해도 자동으로 효력 주는 거. 변경만 이게 규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분리 출원의 각종 제한, 임시명세 외고 출원, 재분할, 재분리, 재변경, 재심사 청구 안 된다. 제재 안 된다. 243페이지 분할 출원. 1번 의취지는 2차 류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2번 요건, 1번 추진 요건, 첫 번째 줄 원출원 한자 또는 승계인. 이게 원출원이라는 소리예요. 2번 객체적 요건. 객체라는 게 제가 수업 시간에 잘 안 했지만 분할 출원 범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거절 이후 해당되는 거. 신규사항 추가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줄 원출원의 최명도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3번 시기적 요건. 첫 번째 줄 보존 가능 기간. 첫 번째 줄 끝에 거절주 만남 3개월. 괄호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특허 일정 또는 특허 일정 심결 등본 송달 반납 3개월. 괄호 열고 설정 등록 반납이 빠른 경우엔 그날까지. 이게 3개월 동안 등록이 좀 빠른 날. 그럼 넘어갑니다. (4번) 효과 1번 적법한 경우 첫 번째 출원 소급 그 옆에 예외적으로 확선 지위
공제주장 70%시, 주해구조 70%시, 국내구조 70%시 예외. 그 다음 부적법한 경우 방식 요건은 필요 없고요. 세 번째 줄 끝에 그 신규 사항 추가한 경우 거절의 정보 제공 직권적임자 특허 무효 사유. 5번 관련 문제. 원출원 외국출원의 경우 이거 저 밑줄 안 치겠습니다. 이거 저기 저 앞에서 우리 앞에서 외국출원 했었나요? 이거 보분 변심조. 외국출원은 번역문 내야지만 보정, 분할, 변경, 출원 심사 청구, 조근계 신청할 수 있다. 보분 변심조 그 얘기거든요. 원출원이 외국출원이면 번역문 내야지만 분할 출원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보분 변심조. 워딩이 어려우시면 보분 변심조로 외우는 게 무조건 효과적입니다. 문제 풀 때는. 그래서 굳이 밑줄은 치지 않겠습니다. 보분 변심조 그 얘기입니다. 다음 방가로 2번. 분할 출원이 외고 출원인 경우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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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원 출원이 외고 출원인 경우, 분할 출원이 외고 출원인 경우 구분하세요. 원 출원이 외고 출원 보분 변심조 외우시는 거고 분할 출원이 외고 출원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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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외우시는 거예요. 1년 2개월 지났어도 30일 더 준다. 이걸 외우시는 거예요. 누가 외국어 출원지에 따라서 외우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냥 가로 2번도 똑같습니다. 그냥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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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로 외워두세요. 밑줄은 오히려 안 치겠습니다. 밑줄 치다 보면 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7번 공제나 우선권 주장도 넘어가겠습니다. 246페이지. 답은 방가로 3번 분할 출원 시 우선권 주장 답은 두 번째 줄 분할 출원 시 출원서에 우선권 주장 취지 등의 표시를 누락했어도 원출원 우선권 주장 효력을 자동 승계 규정 도입. 세 번째 줄 끝에 만약 자동 승계의 효력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는 우선부터 1년 4개월 이거 54조 7항 55조 7항이 우주 추가 기간입니다. 우선부터 1년 4개월 또는 최선 출원부터 1년 4개월이거든요. 1년 4개월 지난 후에도 플러스 30일 내에 취하할 수 있다. 아니, 자동승계 법적으로 해놨는데 나는 왜 법으로 올가매 나 그거 필요 없어 하면은 30일 내에 취하라는 소리예요. 1년 4개월 지났어도. 247페이지 편하게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250페이지 분리출원. 분할 출원하고 똑같은 거는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차이점만 밑줄을 치면 되는데 2번 요건에서 괄호 2번 객체조건 첫 번째 줄 끝에 원출원 최명도 범위 플러스 원출원 거절 요청 청구 범위 이게 더 들어가 있다. 여기는 분리출원 범위가 두 개다. 신규사항 추가 금지 플러스 원출원 거절 요청 청구 범위네. 그 다음에 3번 시기전 요건 기각신결 30일 그리고 이 30일에 대해서는 연장이라는 표현 안 쓴다고 했어요. 부가기간이라는 표현 쓴다고 그랬었죠. 부가기간 지정되면은 그 부가기간 내. 나머지 쭉 넘어가고 5번 관련 문제. 분할 출원과의 차이 1번 절차 제한. 새로운 분리 분할 변경 안 되고 재심사 안 되고 외국어 안 되고 인슈런스 되고 외국어 인슈런스 안 되고 제재 안 된다. 그 다음에 좀 오해하지 마세요. 4번의 나머지 규정은 분할 출원과 동일하다는데 이거 봐봐요. 이게 번역문, 이게 청구범위였거든요. 근데 지금 임시명사서 외국어 안 된다니까 이거 안 된다 써놓은 거잖아요, 책에. 그리고 이게 책에 안 써있거든, 조회구조 증명서류. 남유지 규정은 동일하다고 써있는데 이거 플러스 3개월 분리출원은 없어. 이건 조심하시고요. 이렇게까지 뭐 지엽적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책에다가 나머지는 똑같다고 하는데 뭐야 저거 조문 다른 거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까 봐. 저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요. 큰 의미 없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요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분할 분리 변경 주체기간 쓰면 효과 소급표 예외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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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그 다음에 우선권 주장 자동 승계 관련된 거 그리고 분리출원 제한 임시명수 외고 제재 안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253페이지 변경출원 2번 요건, 3번 시기전 요건 첫 번째 줄 최초 거절일자 만나서 3개월 연장됐으면 연장된 기간 넘어가서 254페이지 3번 첫 번째 줄 변경 원출원 취약안주 첫 번째 줄 변경 출원 있는 경우 실용실한 출원 취약안주
이거 절차 총칙에서 했어서 제가 지금 여기 정리 안 했습니다. 여기가 중복 특허 우려 때문에 분할 분리 변경 출원 국내 우주에 대해서 취급하는 라인들. 그래요. 5번 관련 문제는 분할 출원하고 똑같으니까 별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에 괄호 9번 분할 출원과의 차이만 체크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 256페이지 반가로 3번 이것도 써놨습니다. 변경 출원은 왜 우선권자의 자동 승계 규정이 없을까? 이거 사람의 만들 보니까 깜빡하신 것 같은데요. 공개 강의에서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긴 하는데. 257페이지부터 간단히 읽어보시고 258페이지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부가 충분히 돼 있지 않은 분들은 좋은 번호만 써놓으면 이걸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힘드신 분들은 별리서스쿨 홈페이지 자료실 가시면 조문 특강에 쓰는 서브집 PDF 파일이 있습니다. 서브집 PDF 파일에는 이걸 다 말로써 풀이해놨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외우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표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분할 분리 변경에 대해서 차이점 해놓은 건데 요거 해놓은 거 요거. 아니면 요걸로 외우시던가. 이거 해놓은 거니까. 이거 좋은 번호 쓴 거는. 여기까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다음 주 토요일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주 토요일에 왔을 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진도를 좀 끝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걸 뭐 질질 끌 수는 없어서 휴일이나 강의를 좀 더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때 스케줄 변동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파트 4까지 안 나가서 약간 절반 못 미치게 나간 건데 조금 속도를 좀 빼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